자, 오늘 현충일 추념사 참석 마치고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동작구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이어가죠. 네, 사진으로 오늘 사실 비공개 일정이어서 사진만 몇 장 있거든요. 재래시장의 모습이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네, 분식인 것 같고요. 이건 과일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관저에서도 가보니까 임시거처에 아무것도 없더라.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무실 전체를 보면 뭐 필기도구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아무리 인수위 과정이 없이 이번 정부가 출범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텅텅 비어 있다라거나 한남동 관제가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마 철저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티타임을 가지려고 해도 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떠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인선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업무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됐건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로 한 상황이니 오늘 그 즉석에서 결정된 이번 재래시장 방문도 관저가 그만큼 텅 비어 있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한 결정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반복적인 언급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레토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7월 1일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걸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못 갚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건데 당시에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었습니다. 그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인데 10월 12일에 이런 선언을 하니까 이틀 뒤에 국토부에서는 아니 성남시가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은 금년 연말까지 350억 원인데 특별회계에 700억 원 남아있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도는 전임 성남시장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연필 한 자루 없다, 또 관저에 베개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만큼 전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돼서 정부를 출범시켰지만은 그 당선 확정되고 첫날에 수석들 다 임명하고 수석들과 같이 커피 들고 사진 찍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지금 4시간 동안 국무회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정치적인 수사는 하루 이틀 하셨으면 됐지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죠. 그때는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 있어서 그런 인수인계 절차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뒷방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달라요. 당연히 원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당연히 자리에 없는 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이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서 대통령실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런 업무 진행을 회방 놓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한 조치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각에서 뭐 이제 윤 정권의 인사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뉴얼대로 했다거나 이제 규정대로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하는데,
청와대 근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방금 전에 조윤삼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 뭐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없더라.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대통령실이 완전히 국정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어제 한 180여 명 정도가 소속 부처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그만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필도 없더라, 종이도 없더라, 뭐 그 PC도 없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로 없어서 일이 안 된다가 아니라 국정의 공백 상태를 그 연필, 볼펜 아니면 PC 같은 것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제가 청와대에 일주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저 들어갔을 때도 저 역시 받은 게 없어요. 뭐 인수인계서라고 달랑 2장 있었는데 대변인실에 인수인계서라고 2장 있었는데 내용 보니까 그 조직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역시 그냥 처음부터 제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하는 상태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준비를 깨끗하게 치워놨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때는 연필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볼펜 한 자루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 5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물론 나중에 한 일주일 만인가요?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캐비넷이 하나 나왔는데 그 캐비넷에서 엄청난 비밀 자료들이 나와서 거기에 보니까 그때 대표적인 자료가 뭐였냐면 계엄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 자료. 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공개 브리핑을 한 적이 다 있었는데 공개된 내용이군요. 그때 이제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예. 내용들이 워낙 좀 비공개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아마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치우고 나갔다라고 이해한 거죠. 예. 일반직 공무원들이 없어진 건 이례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인수인계 요원으로 박근혜 청와대 분들을 맞이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인수인계라는 게 어느 정권에서든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명박 청와대로 옮겨갔었을 때 당시에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수속시별로 한 명씩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했을 만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 아픔과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이재명 청와대에서 계속 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건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저는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회사를 다녀도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과정 받기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일반직 공무원 없는 거 비난은 여러 번 하셔도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원복이 된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계속 청와대는 내란 세력, 대통령실은 내란 세력이라고 거듭 공격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일반직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아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거나 또는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원복시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부의 대통령이 뭐 보수의 대통령이든 진보의 대통령이 오시든 관계없이 국정은 영속성을 지키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의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있었어야 할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국정 공백 상태가 있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단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 집무를 시작하는데, 그 뒤에 청와대 개보수 작업을 한 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청와대 사진들이 최근의 사진들, 또 오늘의 사진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현충일 연휴고요. 청와대 관람객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늘었다가 또 줄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오늘 사진만으로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곧 청와대가 개보수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이전하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막바지에 청와대 안을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꽤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늘 오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이 60분이라고 나오네요. 청와대는 언제쯤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관람객이 그동안에도 다녀갔고,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는 구석구석 다 그 구조가 노출되고 이미 촬영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보수공사의 폭이 대단히 크게 될 겁니다. 안에 있는 내부 방실의 구조를 다 고쳐야지 겨우 보완이 될까 말까 할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는 동안 많은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또다시 적지 않은 세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바꿀 건가, 이런 문제와도 직결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이제 첫 발을 떼는 마당에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대선 과정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개헌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했다가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세종시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헌과 행정수도에 관한 로드맵을 빨리 구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혈세 부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50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청와대 이전 비용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도 안 될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 가신 목적이 뭐였어요? 소통하신다고 가셨죠. 소통 안 하고 불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로잡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청와대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간다고 해서 청와대 관람이 막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관람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부분이 이제 본관 안에 그 부분인데요. 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본관 안쪽까지는 못 들어갔었지만 저 본관 바깥에까지 해가지고 저 동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관람하는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절차가 있었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청와대에서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이제 비서동이라고 합니다. 그 비서동은 지난 3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다만 비서동이 좀 낡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대통령실의 그 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관리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관리비서관에 임명된 분이 이정도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분이고, 네. 이분이 지금 다시 청와대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돈을 안 들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그 청와대를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분을 임명했다. 적임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청와대로 더 임시적으로 돌아갔다가 중장기적으로 그 세종에로 이전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또 승인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하고 빠르게 준비를 하면 뭐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한 4, 5개월 정도 안에 빠르게 이전해서 과거의 정상적인 청와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